개업 열흘 전에 몽골로 출장을 갔던 정보요원 2명이 몽골 정보기관으로부터 체포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요원의 체포 경위와 출입국 기록, 출장 계획서, 출장 보고서, 그리고 이들을 지휘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2024년도 출입국 기록을 요청합니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 명의로 몽골 정보기관에 송환 요청 공문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해 7월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에 정보사 국외 출장 전면 금지 내용을 담아서 작성한 정보사 개혁 계획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서 11월 사이 계룡대 헬기 이착륙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통령 헬기는 별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제출해 주셨고요. 2, 3, 4항에 대해서 속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 제2의 장태환 정병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작사령관 합참의장이 걸핏하면 뭘 잘했다고 직을 걸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합동참모본부 자료 보십시오. 12월 3일 22시 28분 전 장관 합참 전투지원 통제실에 위치했고 그때부터 대북 억제 중심인 대한민국 합참이 계엄 세력이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12월 4일 오전 5시 50분이 돼서야 비로소 합참의장이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 합참 통제에 둔다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국방장관하고 계엄사령관에게 7시간 가까이 7시간 30분 전 군을 다 내줬다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이러고서도 무슨 직을 건다 어쩐다 사실상 국방장관 합참장 계엄사령관 셋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경고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자, 주질해 주십시오. 한병도 의원.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의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지켜보고 계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걸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군복 입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야 의원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실제 굉장히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제복을 입고 힘든 과정을 버텼던 건 생활하기 어려울 때 젊었을 때도 그래도 오직 자부심은 하나는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엄청난 역사적 진실 앞에 오늘은 그 태도와 자세는 국민들에게 한없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국정감사의 중요한 의미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내란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무겁고 그렇단 말씀 드립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과 여러분께서 목숨 맞춰서 지키려고 했던 국민에 대한 충성 다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군인의 책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내란 과정에서 현장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더욱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시민들의 저항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김현태 701 특임단장 나오고 계시는가요? 안 나오고 계시나요? 네, 앉으십시오. 저분은 부대원들이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잘못했으면, 적어도 군인이라면 이 정도 태도와 자세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곳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저 관절을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사받고 고초받고 있는데 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절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가 과연 우리의 대통령이었는가 하는 참 창피함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701 단장처럼 최소한의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경 지휘관들이 죄가 있다면 무능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죄뿐 모든 책임은 대통령 제가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관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거운 마음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휘관이고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의 답변에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국민들 바라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총리, 부총리도 그 계엄을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 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사령관님쯤 하시면 군의 최고 엘리트들이고 다 법률 자문기관들을 옆에 있을 텐데 이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을 시도하고 이것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걸 이걸 몰랐습니까? 전 계엄사령관님. 그걸 인지를 했을 때 정말 이런 이게 계엄이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걸 인지 자체를 아예 못했습니까? 예, 그때 그 계엄선 법문상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실이나 참모위원이 구성이 안 돼 있었고 법적인 검토가 끝났다는 그런 말씀과 일부 이렇게 공유 윤독을 해보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지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이 그 발령하고 그 주변에 뭐 법률 참모들이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소집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전 수방사령관님, 이 법률적 검토 이런 걸 아예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그때 상황은 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있었던 사람은 저와 일부 참모였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대통령 지시만 따랐을 뿐이네요, 명령을. 예. 다음에 우리 특전사령관님 똑같이 이 어떤 그를 경황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까? 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명령 받고 나서 내려갔을 때 법무참모 참모들 자체가 아예 소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거나 이럴 시간과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시간이 촉박해서 참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그랬을 뿐인데요. 전 특전사령관님, 예, 지금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좀 대통령의 지시하고 가장 놀라웠던 기억 말씀하십니까?
그 12월 4일 날 00시 30분부터 40분경이라고 말씀드렸던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이 말씀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제가 뭐 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인원들이 워낙 많은 인원들이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YTN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소리와 그때 당시 우리 작전 병력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소방사령관. 예, 법은 상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예, 계엄을 준비한 지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걸 법률 자문을 받고 안 받고가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걸 식별할 수 없었다는 게 이게 사령관으로서 자기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치 없어요. 자, 네? 꼭 해야 되겠어요? 네, 하십시오. 예,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여야 간에 간사 간에 계속 협의를 한 3, 4일째 이상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 관련 요게 정리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석열 증인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고요.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악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권한을 봉쇄하고 그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의 밤 그날 진실의 문은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간사 간의 협의 자체가 논의가 어렵고요. 계속 안 됐습니까? 예,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책무를 다해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윤석열 증인 포함 청문 증인들을 즉각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김성환 간사님, 합의상이 도출이 어렵습니까? 아니 간사님이니까 먼저 묻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조사 진행 중입니다만 청문회 중인 출석을 위해서 먼저 안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출석 요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야 간 간사 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22일 1차 청문회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제2차, 제3차 청문회 증인을 여야 간 간사님들의 합의를 거쳐서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의결할 증인 참고인은 1차 청문 증인 76명, 참고인 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보인들은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정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주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단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을 명백히 반대합니다. 진상규명에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신에서 벌써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격이 떨어지면 해외 수출부터 지장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뿐더러 망신 주기에 흐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과 사법방탄이 아니고서는 굳이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 때까지 불과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 보고 보니 즉시 군은 철수를 했습니다. 육군본부는 합참으로 32명 보내려다가 25분 만에 복귀했고 방첩사도 인근 휴게소에서 대기하다가 임무 중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보사도 3시간 뒤에 철수했고 수방사도 1시간 20분 만에 또 복귀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도 마찬가지고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다 즉시 활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방 차관이 증언한 대로 2차 계엄이나 3차 계엄은 시도는커녕 계획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계엄을 즉시 해제할 때까지를 다 합쳐도 총 6시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동안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다 구속 수사 받았고요. 수천 건의 문건이 다 압수수색되거나 이미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의 경위와 군 출동 상황도 어느 정도 다 파악된 상황인데 이거를 대통령은 지금 탄핵 재판으로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고 수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하면 진상규명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그 대통령이 출석하면 외신에 대서특필되겠죠. 국격도 떨어지겠죠. 근데 국격은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격에 떨어뜨린 사람의 주범이 누굽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반성은 못할 망정 지금 간제에 숨어서 저렇게 자기의 충성했던 경호처 직원들까지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 헌신했던 이 많은 우리 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12.12 쿠데타 이후에 군이 불명예스럽게 군이 쿠데타하는 세력이다 이런 질타를 받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은 40여 년간 절치부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이 됐는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그것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가 여기 안 나타나서 한다면은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처벌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격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간제에서 저렇게 자기 죄는 못 뉘우치고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거리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를 여기에 데려다가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 아픈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무너진 국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군의 명예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꼭 증인으로 와야 합니다. 네, 의원님들 이 증인에 대한 토론이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럼 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문제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 참고인으로 교수 몇 분이 계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참고인으로 교수 채택을 신청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이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김민석 최고위원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왜 신청을 했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에 어느 부대가 몇 명이 출동을 하고 실탄 몇 발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고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국민들이. 궁금합니다. 보세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탄핵하고 또 법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재요구한 것 다시 재발의하고 예산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 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내용들이 비상계엄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민주당에서 지금 신청한 증인 중에 보세요. 명태균이라고 있잖아요. 명태균이 왜 여러분들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황금폰에서 뭐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들짝 해가지고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그런 증인 신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증인이라면 명태균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나와야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걸 잘해서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백혜련 의원 말씀하십시오.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백혜 의원. 각종 백성은 인신공격 왜 해? 인신공격 왜 하세요? 자, 의원님들. 인신공격 왜 하냐고? 이거 말하는데 비용도 그러지 마세요. 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말이 안 돼요? 야, 국회에서 어떻게 이경 어디 있어? 임경주!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자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시면은 경호권 발동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 백혜련 의원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일어나세요.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님께서 지금 이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까지 세울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방영된 PD수첩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D수첩에서 AI로 구성해서 이번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정말 국민들께서 의식 있는 시민들이 와서 계엄군을 막았고 정말 젊은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 조금만 더 늦었다면은 정말로 그 PD수첩에서 보여줬던 그런 계엄 상황이 그대로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의 국군이 그래도 아직까지 있어서 정말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정말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구속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장성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그런데 무드머리인 수계는 왜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분께서 진짜로 여기에 나와서 오히려 요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주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할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나와서 정말로 왜 계엄을 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 특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니 도대체 지금 증인에 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회의장님과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증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영예인 의원
용인 의원과 우리 김성원 간사를 마지막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용인해 주십시오. 저도 신청한 증인이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차 청문회의 증인 채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증인 채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하신 증인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간사께서 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만해서 맞았다, 때릴 만해서 때렸다. 이거 가정폭력, 학교폭력, 다양한 폭력들에서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내란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편다는 것은 내란 수괴를 옹호한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심하십니다. 아까는 뭐 찡찡댄다는 둥, 마이크에 안 잡혔을 뿐이지 뭐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국회가 처음이고 국정조사가 처음이셔. 채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갖고 여당이 요청하는 부분 또 야당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뜻대로만 의결한 것은 아마 국정조사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봐듯이 지금 한번 우리 증인석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군 컨트롤타워 지금 국방장관 동시 부재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 참모총장 직무대리 주요 사령관 이렇게까지 꼭 해이지되는지 저 정말 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증인을 채택하고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다음 주에 있는 청문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가 2차 청문회, 3차 청문회까지 있는데 굳이 다음 청문회 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쌍끌이식, 막무내가식, 그다음에 모욕주기식, 벌주기식 이렇게 증인을 신청해야지 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정확하게 드리고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 군 장성들의 체면을 무시하고 망신을 줬습니까? 왜 있지도 않는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 민주당은 이분들께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자, 이 본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으로 해서 제2항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권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에 된 위임과 같이 제1차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했나요?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서로 간에 협의를 했는데요. 이 결론이 안 나와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에 찬성 11인, 반대 7인,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권을 가결 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호필 제작사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12월 4일 마지막 화상회의에 참석한 여러 장군 중에 사전에 기획되고 모의된 부대 외에 제작사령관이 거론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11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이 기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강호필 지작사령관 휴가 기간이 겹칩니다. 이거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 그때 서울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 오셨습니까? 분명히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언론에 제 일정을 공개했지만은 11월 22일 날은 오전에 그 수원지방법원에 제가 검찰 측 증인으로 갔었고 오후에는 공간에 있었고 저녁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가져가고 식사를 했고. 이미 한번 보고 받은 바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합참작전본부장 시절에 합동작전과장으로 재직하셨고 그 이후에 정말 눈부시게 진급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육군 역사에 존경하는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처럼 승진의 진급의 가도를 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전쟁 때 정일권 총장 빼고는 없어요. 의원님, 아시죠?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네. 2024년 7월 12일 방첩사령부 방문해서 부대 현황 청취하셨고 그때 합참차장이고 사성 장군이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배석자 없이 면담하셨죠? 네, 찬연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사적인 사담 좀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엄 그 음모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즉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되기 한 달 전입니다. 방첩사에 여러 사령관들이 방문했는데 강호필 사령관님이 최고위직이에요. 대통령 빼고. 포스타 대장이 합참차장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목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호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타격 가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적이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자위권을 발동할 시에 연합사, 유엔사 교전 규칙 따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즉강 끝에서 끝은 아닌 거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키고 우리가 자위권을 효과적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적들의 도발 야욕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위권 발동의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위권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나 유엔사나 모두 합의된 교전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하 부대와 현장 지도 전술 도입 때 적의 사소한 도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탄을 다 사용해서 박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전 규칙입니까? 아니면 예하 부대 승전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과 북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심지어 교전국이다, 교전 상태다 해서 사실상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도발 억제, 원점 타격, 그리고 확실한 응징 보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작사령관이 지혜와 모든 교리에 합당한 지시와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사령관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교전 규칙을 넘어서 원점 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하셨고 그 작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엔사와 협의 없이 과도한 작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오히려 적에 악용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즉 북풍 유도다, 외환 유치다 하는 발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장 진급 때부터 대장 진급 때까지 1차에 진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2차 내지는 3차에 진급을 했고 대장 진급 또한 제가 작전본부장으로 6개월 보직 이후에 6개월 만에 올봄에 영광스럽게 대장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급할 당시에 장관은 현 안보실장인 신은식 장관입니다. 두 번째 방첩사령관 그 부분은 합참차장은 의장의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 합동부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참차장이 되고 나서 합동부대들을 초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갖고 사이버 작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바로 옆건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방첩사령부에서도 방첩사령관과 참모들이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왔고 이까지 온 김에 한번 부대 와서 일반 현황 설명을 보고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방첩사 일반 현황 보고를 제가 청취를 하고 간단하게 사담 차 한잔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도발시 원점 타격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위권 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반드시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따른 우리가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고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군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을 할 때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도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도발 수준, 그 다음에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의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참과 작전사, 예하부대가 상황평가를 해서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응 개념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하부대에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분.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군의 위기이고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북 억제에 지상작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령관님의 명예나 임무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 유엔사 교전규칙, 적이 먼저 우리에게 도발하면은 과감하게 응징하되 그러나 그 전에는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그런 원칙대로 적을 감시하고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불변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령관 말씀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어떤 내용이죠? 그 지작사령관하고 저기 35사단 2군단장. 그러면 3분만 쓰십시오. 네, 3분. 네, 지작사령관님. 네. 지작사령관의 이번에 임무는 두 가지였어요. 지작사령관으로서 경계태세 2급 조치하는 거하고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거 맞죠? 지구계엄사령관 임명이 되었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 임명이 아니라 지금 각 그 지작사하고 이작사, 수방사는 지구사령관을 하는 거고 전방에 아까 5개 지역사령관 한다고 했는데 5개 군단장들은 지역사령관 하잖아요. 그것은. 네.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매뉴얼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건 비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계엄이 일찍 끝나 그렇지 좀 오래됐으면은 예를 들면 2군단은 춘천 지역 강공소라든가 다 가서 통제하는 거고 다 민간이 다 아는 거예요. 계엄사령관들, 지역 계엄사령관들 그 지역 뉴스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작사령관님. 네. 그래 그날 2시에 빨리 이게 6시간 만에 끝났으니 그렇지 만약 안 끝났으면은 그날 아침쯤이면은 한 20여 개 각 도별로 지역 사령관들은 브리핑을 했을 거고 지구 사령관도 지역 신문에는 브리핑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지역 포고령 위반자들 그 군사법원도 운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했는데 지작 사령관님은 마치 아침에 보면은 계엄군은 한 명도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한 것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군 단장 나와주세요. 네, 이군 단장입니다. 이 군단은 제가 제보를 받으니까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을 했고 00시 30분에 지역계엄사령부 구성이 완료된 걸로 지구계엄사령부에 보고를 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완료가 됐어요? 합참 계엄 편람에 보면은 지역계엄사령부는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엄사령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야 설치가 됩니다. 지시가 됐는데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님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국 비상계엄이었죠? 예, 전국 비상계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동시에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이군 단장은 예전에 계엄은 전국 단위로 안 하고 처음부터 하다가 확대한 겁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매뉴얼에 따라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운영하잖아요. 예, 그 맞긴 맞는데 당시에 계엄사령부 구성이 안 돼서 명령이나 이런 그렇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명령은 사실은 합참이 실질적으로 합참에서 그 초기에는 계엄사령부 상실 역할을 해서 합참으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군 단장은 자세히 제가 보고를 거기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 강원도청에도 연락관을 보내고 강원도청은 또 거기에 따라서 00시경에 자체 회의도 하고 이런 도청을 어떻게 간장할지 강공수를 어떻게 할지 이 군단 다 한 걸 제가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답변 그래서 지금 자꾸 거짓말해서 답변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항일지를 보면 나오는 거고 그 관련되는 거는 지작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으로 당연히 보고를 받은 거고 합참에서는 이 사항판에 그 각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에 며칠 개소되고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이런 사항판도 다 유지를 했는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작사 사령관님 하던 육군 총장 대리 나와 보세요. 예. 그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좀 이작사. 예, 이작전 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이작사도 지구계엄사령부하고 두 가지 임무를 했잖아요. 경계태세 2급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각 도별로 항토사단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을 설치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님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계엄 업무 실무 편람에 지구사령관 및 지역계엄사령관은 전체 계엄사령관이 임명장을 줘야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지구계엄사령관 및 지역계엄사령관 임무를 전체를 받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부여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전국이 비상계엄이 되다 보니까 상황실은 또 만들어놔야 되고 해서 아마 각 부대별로 상황실에 C4I 체계 정도만 설치하는 수준 정도만 됐지 나머지 인원에 대한 편성은 전혀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됐습니다. 그건 그 형편. 예. 지금처럼 정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경향이 없다 보니까 세부적인 절차가 많이 생겼고 매뉴얼에 의해서 지구사령부, 지역사령부가 뭐 준비를 실시하다가 8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끝난 거예요. 그중에 양구나 이런 데는 일찍 한 사령부는 양구에 파견을 보낸 거고 군청에 속초하고 계엄의 일환으로 보낸 건데 오전에 보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지작사령관도 그렇고 마치 비상 계엄 때문에 간 거를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간 걸로 호도를 하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령관님 말씀을 그대로 원용을 하면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사령관은 그러면 입법 불법을 낸 것이 자명하네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2차 계엄을 시도하기 위해서 6번에서 34명의 영관급과 장군단을 서울로 출동을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령관. 그렇지 않아요? 왜 아무 대답 못 합니까? 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현행 군사대비 태세를 위해서 지금 현장에 가셔야 될 우리 35사, 55사단장, 2군단장, 해병 2사단장, 지작사령관 이분들을 이직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상 5 장군들은 이직해도 좋겠습니다. 이직하십시오. 자, 이어서 김승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처장님, 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증인, 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왼쪽으로 오십시오. 왼쪽으로 오십시오.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3 불법 개헌 당시 윤석열의 표적이 과연 민주당 인사였겠느냐,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잊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김영현 공소장 65쪽에 보면 김영현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밤 22시 27분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같은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22시 53분경 거의 그 직후입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라고 한동훈 대표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12월 18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 내부 정보의 밝은 관계자로부터 들으니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면 잡히고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 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방송인 김어준 씨에 의해서 12월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제기가 됩니다. 제보 내용은 첫 번째,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두 번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세 번째,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네 번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사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그럼 몰고, 그다음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했다, 이런 것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도 제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이 김어준 씨가 의혹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에 이것은 분명히 조사해 볼 일이고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어서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런 답변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만 보시죠. 그런데 정보사가 2024년 7월 24일 훈련 영상을 찍겠다라는 명목으로 북한 군복을 주문을 합니다. 인민군 군관, 국군으로 치면 간부, 그리고 인민군 하전사, 우리 국군으로 치면 병사의 옷을 206벌이나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어디로 납품하라고 하느냐? 강원도 속초로 보내라고 합니다. 증인, 맞습니까?
이거는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에 긴급 공고되어 있는 거 다 확인을 한 건데요. 예, 저 사항은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계획처장인데 이걸 모르셨어요? 제가 그 정보예산으로 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후 품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엄 직전에 이런 북한군 군복이 주문되고 또 속초로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 군복은 그다음에 다음번이요. 아까 제가 양구군 고성군 그 CCTV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양구군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CCTV 통합 관제실을 장악을 했습니다. 즉 양구군 고성군 쪽에 HID라든가 혹은 계엄에 협조했던 세력들이 어디를 어떻게 다니는지를 예컨대 CCTV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꺼놓거나 그런 것을 준비하러 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반 지자체 CCTV 통합 그 모니터링 하러 들어가는 인원들은 거동 수양자가 그 지역으로 배회할 경우에 그 인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통합해서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이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 잘 딱딱 떨어집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혹도 군 자체 내에서 수사를 받기 전에 한번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는 것을 부탁드리고 조사가 됐으면 요원실이나 우리 위원회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민주당만 공격한 거 아닙니다. 국회에 있는 민주당 플러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본인의 뜻에 안 맞는 말을 안 듣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고 보십시오. 윤석열 제왕 전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마셔서 제가 한 말씀 들어가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김성훈 의원 말씀하셨던 김어준 씨 제보 문제, 정보사 인민복 군복 문제, 이것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 의심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든요. 그 입장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기관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예. 공소장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제보받은 거, 그다음에 김어준 씨 제보, 네 번째 연방 샤먼 하원 의원이 말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군복을 갖다가 주문해서 납품받은. 예,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지 왜 김어준 씨한테만 근거를 또 대라고 그러시죠? 예, 그것은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정보사가 구입한 군복 이것은 정상적인 저희 사업 절차에서 진행됐다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김어준 씨 제보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제보를 했으면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확인이 됐고 본인이 공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이 없지만 사실 불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불명확하다고 명확히 입장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만. 네, 잠깐만요. 장관 대행님. 예. 조금 전에 그 정보사의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의 일환이란 게 뭡니까? 지금 그게 24년도 훈령 영화 피복 구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사 요원들이 연간 필요한 소요들을 일괄 소요를 내서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사업 조달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7월에 공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12월에 납품을 받은 겁니다. 이런 훈련복을 입고 또 관련된 요원들이 훈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이 제보가 나올 때보다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했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대항군으로서 활동하는 제복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 세부적인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요원들이 사용하는 피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아주 의원으로 또 저희 국정조사위원으로서 뭐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런 의문점을 또 이렇게 질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 직무대리께서도 또 그것에 아주 합당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는 전혀 의구심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방위의 김호준 씨가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많은 의혹 제기만 하고 아무런 질의 답변 없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김호준 씨를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김호준 씨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서의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간사간 협의를 해주십시오. 자, 일공수 여단장님 좀 나와주시죠. 1분. 저 1분만 했습니다. 5분 중에서 1분만 했기 때문에 4분 하다가 또 좀 부족하면 1분 더 쓰겠습니다. 일공수 여단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공포탄 말씀하셨는데 공포탄은 개인이 유대한 거고 그리고 실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탄은 가지고 왔지만 개인에게 안 줬다. 그리고 공포탄은 개인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령관 지침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개인에게 나눠주지 말고 지휘자가 보관하고. 잠깐만요. 스톱이요. 아니 그렇게 묻는데 그걸 왜 또 답변을 그대로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포탄은 개인에게 유대했고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포탄을 개인에게 휴대한 이유는 공포탄을 쏴서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죠. 당연하죠. 공포탄인 줄 알고 제압이 안 되면 우발 상황 시 제압이 안 되면 실탄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지휘관이. 네, 지휘관.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소형 전술 차량 거기에는 기관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관총 거치하지 않았습니다. 총이 없습니까? 네. 스톱해 주십시오. 우리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님 좀 나오십시오. 네. 네,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네, 공포탄을 개인이 휴대하게 했고 이것으로 제압이 안 될 시에 실탄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고 작전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랬으면 사용할 좋겠습니다.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 지시를 받으셨죠? 그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통화할 때 지시 받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스톱하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해체했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 들으셨죠?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네,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한 게 맞죠?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 좀 제한되겠습니다. 공소장에는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톱하고 좀 들어가 주십시오. 네. 예, 박한수 총장님. 네, 총장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엄이 해제됐는데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1시 16분부터 1시 47분 사이에 합참 지하의 결심 지원실에서 약 30분 동안 7명의 7인 회의, 밀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 중에서 유독 한 분만 계셨습니다. 계엄사령관 박한수 한 명만 있었죠, 이 자리에? 예, 그때 있었습니다. 네. 이 약 30분 동안 이때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특별히 논의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0분 동안 논의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께서 30분 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전 장관님부터 그때 상황을 좀 브리핑 받고 그리고
굉장히 긴 침묵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침묵에 익숙한 분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에 익숙한 분이 아닌데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몇 마디 말씀 나눈 다음에는 한참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셨고 이후에 그것은 위증의 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실회의 끝나고 나서 새벽 2시 30분에 어떻게 계룡돼 있는 6번에게 출발 대기를 지시했죠? 그리고 나서 3시 3분에는 심지어는 계룡산에 있는 인원을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죠? 밀실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출발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성만 14명, 별을 합치면 19개 별입니다. 이 사람들을 밀실회의 다음에 어떻게 계룡대에서 용산으로 출발하라고 하죠? 밀실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초의 상황 발생 이후에 상황실을 구성하는데 구성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참 계엄과를 중심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6번에 있는 인원들이 정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시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올라오라는 그 지시를 6번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후에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따로 추가로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었고 6번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실제로 그 전날 지시를 해놨습니다. 30분 이후에 출발 대기를 시키고 그 이후에 출발을 시켰는데 그게 대답입니까? 출발 대기 시킨 적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하십시오. 예.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전날 6번인은 올라오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정리하십시오. 자, 김순호 장관님. 예. 지금 뭐 7탄 분출이 몇 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계엄법과 헌법 어디를 보더라도 무장한 군이 입법부를 침탈하게 돼 있습니까? 예, 뭐 국회나 이런 진입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리어 플랫폼 다 착용하고 그 온 자체가 공포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 행동들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효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장에 체포 14명 명단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9명만 나오기 때문에 김동연 판사가 그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이 명확하게 수사 단계에서 김동연 판사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한수 사령관님, 네. 포고문 받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포고문요. A4 용지였습니까? 예, A4 용지였습니다. 그럼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아니 워터마크 찍혀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 원본을 받아서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도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을 경우에는 이 김용현 장관이 직접 출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용지일 경우는 이게 노상원이 작성해서 지금 그 김용현에게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수사기관에서도 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지금 2차 개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동 지시를 6번에다 하시고 나서 3시경에 합참 이동 요구를 참모총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오늘 보고에도 나와요. 본인이 3시에 벌써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3시에 합참으로 이동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반란과 다름없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계엄도 해제 의결됐는데 왜 3시에 오라고 승인을 하셨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예. 상황실은 직속 상관이 상황실의 상황 동료로 선언하기 전에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6번에서 오는 인원은 그 전날 이미 정나라. 네, 좋아요. 3시에 이것만 그러면 될까요?
3시에 6번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한 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지시했다 얘기 없습니다. 지시했다는 거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육군본부 보고하신 분 누구예요? 17-7페이지. 예. 시간 좀 잠깐만 주세요. 누군지 예. 확인하고요. 오늘 육군본부 참모총장 직무대리 오창준 대장입니다. 네. 네. 오늘 그 보고서 보세요. 네, 17-7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게 3시경에 합참 이동여무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거 확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안수 총장이 그 최종 승인했다는 거죠? 3시에 오라는 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육군 참모차장이 그 내용을 아마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럼 참모차장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네. 대답해 보세요. 시간 맞춰주시고요. 네. 네, 이 보고서 작성하셨죠? 사실대로 작성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지금 3시에 박안수 참모총장이 다시 6번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박안수 네. 그냥 지금 승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오후 1시, 아니 그 1시 3분에 2분인가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거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에 이동하라는 거 이거 뭐예요? 그 많은 군장성들을 2차 계엄 내지는 아니면 반란이에요. 그게 아니고 상황이 아직 안 끝. 야전에 있는 병력들 나가는 건 제가 다 식별했고 안전한 지역에 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아직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움직이는 것 같은 계엄 해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을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오라 말라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아니 오라 말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웃으시면서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은 게 아니라 지금 좀 제가 황당해서 그런데. 하세요. 지금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참모총장이 최종적으로 새벽 3시에 6번에서 합창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 제가 다음날 아침까지 오라 지시한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중간쯤에 누가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던 것도 맞고. 뭐가 상황이 유지됐습니까? 아직 당연하게 그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엄청난 상황 변동이 있었죠. 맞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정지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군은 그런데 이 보고서가 됐을 때는 명확하게 누군가가 물었을 겁니다. 참모총장님, 그때 계엄사령관이 지금 6번에서 합참으로 이동시킬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보고서에. 오케이 와 그걸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상황실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황실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뭐가 정확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본인이 지시했나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오늘 기관 보고서에 새벽 3시에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는 이 문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내란의 수준을 넘어서 반란인 거예요. 이때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최종 승인을 해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사실로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거짓말 여부를 제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맞다 이걸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예. 용희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네. 네, 지금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국방부에서 받은 기관 보고에 의하면 박안수 총장이 오전 3시경에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을 했다는 보고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육군 본부에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이 보고서를 썼을 텐데요. 이 확인한 과정,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지시했는지 확인해서 보고에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용희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호 대행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가 쇠파이프를 든 조폭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특전사, 수방사, 군부대를 동원해서 했습니까? 현재는 군부대가 그 관련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한다. 앞서 오전 합창의장님과의 질의에서 당시 지휘관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합참의 통제를 벗어나서 작전을 펼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의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히 국헌문란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좀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아마 그런 전체적인 정황들이 수사에서 아마 정확히 파악이 될 거고 거기에 합당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란죄로 기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형법의 1차 유권 해석 기관인 국방부에서 관련 내용들 검토하셔서 좀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행님,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댓글부대로 활용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33조에 따라 공범관계면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이 민간인 신분의 군사반란 가담자들에게도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직무대행님, 이번 12.3 내란이 쿠데타가 아니라 친일 쿠데타인 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12.3 내란의 수괴와 주요 부역자들에게 이 군사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친일 쿠데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 깡패 따위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뿐만 아니라 친일 쿠데타에서도 군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인 내란에 가담하면 그것은 군사반란이다. 이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선호 대행께 한 말씀 드립니다. 대행님께서 4년 전까지 지휘했었던 수방사가 지금 12.3 군사반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일당이 탱크를 몰고 서울로 올 때 끝까지 저항했던 그 자랑스러운 장태환 장군의 수방사가 이번에는 쿠데타의 주역이 된 겁니다. 대행님께서 사령관일 때 일했던 간부들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군사반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잘 알고 있고요. 그냥 국방부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은 지금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관련 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수방사령관을 했고 수방사가 여기에 관여돼 있고 저도 참담합니다. 또 관여됐던 우리 장병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병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또 부여된 기간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로울의 윤 과장인데 시간 멈춰주시고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바른 대로 나와주실 수 계신가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예, 그 의원님 저 가림막 뒤에 있는 인원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잘 알고 계시죠?
김봉규 대령 잘 알고 계시죠? 예, 2016년도에 사령관 그러니까 잘 알고 단답형으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시고요. 예,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타이 야구 방망이 언급할 때 계셨죠? 예, 네.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봉규 대령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빨리 답해 주세요.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자, 정성욱 대령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야기 어려웠고 그 나중에 문사령관이 장관님 지시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럼 두 분은 장관 지시면 모든 걸 다 수명합니까? 그게 불편 부당한 지시라도? 당시에는 그거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문상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발한 인원 30여 명 중에 HID 요원이 있었죠. 예. 답하세요. 예. 김봉규 대령이 먼저 답하세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백령도 작전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두 분 다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들은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10월 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을 만나서 지시를 받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두 분 다 몰랐습니까? 예, 10월 초에 만날 사실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죠. 10월 경에 두 분은 만나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듣고 10월 11일 어간에 맞지 않나요? 10월 달에는 만난 사실이었고 11월 달에 그렇죠. 만났습니다. 네. 자, 모든 거에 앞서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에요. 두 분은 대한민국 대령입니다. 군내. 민간인 지시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 점 문제의식이 없었습니까? 당시 10월 달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아니요. 민간인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단 한 점의 문제의식이 없었냐고요. 예, 직접 지시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아니 직접 지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가림막 뒤에 있다고 양심까지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두 분 다시 집중하세요. 두 대령께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12월 3일 이전 훨씬 이전에 두 분은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 대령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불편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흘려듣는 그런 식으로만 들었습니다. 흘려들으면서 노상원과 문상호의 지시를 수행했습니까? 인원을 차출하고 비상계엄의 준비를 하고 말이 됩니까? 인원을 처음 선발할 때는 전혀 그 계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선발한 이후에 다 사실을 알았잖아요. 가림막 뒤에 있다고 빠져나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에요. 두 분은. 차관님. 예. 민간인이 현역 대령을 지휘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이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 송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장성들이 계신데요. 특히 정보사 그 전과가 있잖아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몇몇의 정치 군인들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가림막 뒤에 계신 두 분 대령께서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민간인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구성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잠깐 시간 끊어주시고 고동희 대령 나오십시오. 예, 정보자 계획처장입니다. 예, 고동희 대령은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핵심 사안인 선관위 서버 탈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짧게 묻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저녁 8시 30분에 선관위로 먼저 출발하셨죠? 예. 당시 총기를 왜 가지고 왔습니까? 아침 10시경에 짧게 답하세요. 실탄과 총기를 왜 가지고 가셨어요? 실탄과 총기를 휴대하라고 해서 누가 지시하셨어요?
문상호 사령관이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출동할 때요. 선관위로 출동할 때. 출동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총기 들고 가란다고 갑니까? 최초에 지시할 때 상부 지시로 훈련 또는 검열 일환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갔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에게 쏘은 거네요. 대령은 철저히 쏘은 거 아닙니까? 지휘관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오전과 오후에 임무를 받을 때 저는 사령관을 신뢰하고 있었고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로 훈련 또는 검열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대로 믿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8시 30분에 중앙선관위로 출발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얼른 주시고요. 질의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석하신 합참의장께서 군의 자존심과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대단히 강변하셨습니다. 몹시 화가 납니다. 군이 국가 안보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란 수계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내란 주체가 돼서 국민을 한 달 넘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의 기강과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내란 수계 부부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에서 8일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졌습니다.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 다 알겠죠? 이런 일정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경호 차장 김성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자, 진해 기지 사령부를 진기사라고 하는데 VIP용 공간이 있죠, 차관? 예. 네. 그 진기사 공간에서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놀았는지 김건희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습니다. 실제 몇 번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문제는 이 항만 지휘정, 귀빈정이라고 일명 알려져 있죠. 그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VIP 행사 시에 귀빈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함정이 움직이면은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 경비를 합니다. 이렇게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 되겠습니까? 그게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민간인이 탑승을 했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윤석열의 골프 이용 또 군 관계자들의 골프 이용 군 골프 이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료 답변을 즉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해 이 여름 무렵에 연예인도 여기 군 연예인 현재 연예 활동을 하는 분도 동명이인인지 하여튼 동일인인지 여기 명단에 있고요. 바로 주신 한산대 골프장 이용객 명단에도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건 제가 미국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건 아마 경호처에서 그 관련된 요구를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자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군정농단이고 군정문란이고 국가기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건희는 놀이개입니까? 군이? 화가 몹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화를 내야지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자료 내라고 한다고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엉뚱하게 화살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빨리 진상조사에 협력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본인 부하들이 옆에서 다 적고 메모한 것도 들이대도 뭐라고 합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 답변이 제한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국민이 계속 길에서 촛불을 들거나 윤석열 내란 속에 체포에 응하라 이렇게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란 방조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패 혐의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까 그 노상원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민간인 신분에도 여러분들은 불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실행하고 따랐어요. 여기에 이 무기 거래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방첩사의 조사본부 대령으로 있었던 김용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 예산 중에는 국정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군단급 무인 정찰기 해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5배나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김용현의 꼬리표 예산으로 속칭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 예산 500억을 가지고 와서 육군의 무인 정찰기 해론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것은 이 기획관리참모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기참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이례적으로 이 여인형이 있었던 정보작전참모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감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김용군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똑바로 감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군이 전력 증강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기획관리참모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정보작전참모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임무, 역할 또 특성에 맞춰서 이 각각이 다 그것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참부가 해야 될 걸 정작부가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역할에 맞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노상원이 지금 그 이규태라고 하는 무기상 1세대 일광공명이죠. 네, 거기에 이 고문으로 최근까지 3년간 있었다고 합니다. 노상원이 전직을 운영하면서 마치 인생 꼴을 덮는 듯이 위장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강산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을 해서 호실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여기서 노상원과 바로 김용군이 정보사 수사 2단, 합수부 수사 2단이라고도 하죠. 정보사 인력을 다 동원해서 그 수사 2단을 김용군으로 하여금 임무를 주고 팀장으로 맡기고 부정선거 자료를 갖고 오고 댓글 달아라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부터 부패로 무기도 부패로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더 조사. 두 사람이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러나 그런 인원이 군에 개입이 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야기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장관 대행님. 예. 추미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오전부터 계속 자료 제출 요청하시던데 준비된 대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우 의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질의하세요. 저한테 차관님. 예. 장관 대행님,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싶은데 장관 직무 대행을 했는데 누가 될까 제가 머뭇거립니다.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어떤 의도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한기호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직전에 있는 드론 사령관은 1년 4개월, 1년 2개월로 보직을 임명을 해놓고 임기를 해놓고 6개월 만에 보직을 해임시켜 바꿨잖아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잖아요. 합참 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3명 바꿨지 않습니까? 51일짜리 있었고. 아닙니다. 임기 진급이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4월 말일자로 그만두게 했잖아요. 위원장님, 네? 그 직책과 보직은 아까 말씀대로 원칙은 1년 내지 2년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직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3개 사령관은 제가 추후에 의원님 다 질의 끝난 다음에 내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우리 한병도 의원님. 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쭉 하루 지내면서 보니까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개똥이가 맞네, 쇠똥이가 맞네, 뭐 탄약 이야기 나오고 차량 이야기 나오고 다들 뭐가 맞고 틀리고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의 의미는 그리고 오늘의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즉 이것의 유연성이 있었는지 유법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인데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정조사에. 2024년 12월 3일 그래서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국회 진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헬기 동원했잖아요. 저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막 뒤에 보니까 헬기가 막 내리더라고요. 유리창 깼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 저지하려고 시도했잖아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선관위 진입했잖아요. 사진 찍었잖아요. 서버 탈취 추진했잖아요.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런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심판, 이런 유법성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미를 다시금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께만 좀 묻겠습니다. 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전사령관님 잠깐 끊어주십시오. 예,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다 말하셨는데 그 대통령이 계엄 전후 아까 말씀하신 거 제외하고 저 질의 때 이 구두나 전화로 지시한 내용, 보고한 내용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국민들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그 12월 3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예, 그것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저 12월 4일 날 3일 날 전화 받은 것은 헬기 이동 중이었고 4일 날 제가 국방에서 00시 30분부터 00시 40분경 말씀드린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고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가 않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끼라는 용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은 조국 의원이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 기억, 도끼라는 기억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무엇보다 우리 특전복을 입고 있는 우리 특전사 대원들한테 정말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염치가 없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단장으로부터 밑에 투입했던 707 특강단 있는 인원들은
사령관이 12월 3일 상황 발생하면서부터 제 지시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제 지시를 받고 들어간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제가 오로지 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 우리 전 참모총장님도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전유근 참모총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진심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 수방사 사령관님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번 상황에 관련돼서 저희 수도방위사가 말 그대로 서울 시민을 지키고 수도를 방위하는 부대인데 이런 모습이 돼서 정말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삼성 장군이 돼서 왜 계엄 상황에서 그 지시를 따랐어야 되느냐? 그거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우리 장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방사령관으로서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 프레지던시를 신뢰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나오는 명령과 선포, 그다음에 지시는 또 합법적인 지시라고 저는 생각했고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지 만약에 제가 수방사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당 3분 한 분, 야당 3분 한 분은 그렇게 하시죠. 네. 3분 3분씩 한 분씩 하십시오. 네. 아니. 여당에서 한 분 하시고 야당에서 한 분 하시고 예. 그렇게 3분씩 한 번씩만 하시라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추이하시고요. 자, 장관 대행님. 예. 조금 전에 그 2차 계엄 시도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콩 1시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시 30분 어간까지 KBS 근동의 여의도 공원에 일단의 병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산대교 북단에 일단의 병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에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34명의 12명의 장성과 22명의 영관급들이 03시 3분에 서울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홍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에 계엄사 모 중령으로부터 이사단에 유신상으로 통신상으로 연락을 해서 출동이 가능하냐, 출동 준비가 돼 있느냐 이상과 같은 점을 이유를 들어서 계엄 2차 계엄 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계엄 해제는 1시에 새벽 1시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지금 뭐 01시 01분에 이제 국회에서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제 요구가 됐고 정상적으로 의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04시에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것이 이제 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뭐 관계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일련의 조치 속에서 연속 손상에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사항이 정상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운용되고 있던 시스템들이 운용되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 자체는 위법이지요. 국회에서 해제와 동시에 그 국무회의에서는 즉시 즉각적 해제를 해야
맞은데 그 자체가 불법이죠. 예, 만약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된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이 어간에 있었던 이 내용을 지금 5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 장관 대행께서는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그 대교 대교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산대교 북단.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이제 6번의 인원들 계엄 그런 출동했던 문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2차 계엄이 또 3차 계엄이 대통령의 지시에서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2차 3차도 가능하다 준비해라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 이유를 들어서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박한수 전 총장님. 예. 박한수 총장님은 오늘 또 보니까 본인의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호필 대장께서는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됐으니 계엄사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합참으로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한수 우리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인원 편성을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죠. 그래서 6번으로 하여금 참모들 장성 12명, 영관급 24명, 22명, 34명의 인원을 준비를 1시 33분경 해가지고 인원들이 집에 가서 어떤 인원들은 자기 와이프하고 언쟁을 하고 가지 마라 가라 또 속옷도 준비하고 나와서 03시 3분에 출발해서 약 30분 후에 다시 6번으로 복귀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새벽 2시에 수방사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이 앞에 계시는데 뭘 몰라요? 수방사 파악하라고 한 적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당시에 권용한 합참 계엄 과장에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계엄에 관여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어떻게 과장이 중령이나 대령급 정도의 인원으로 보이는데 이 인원한테 이렇게 일머리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적극적인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합참 계엄과장에게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상황실을 구성하려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략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상황실 구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들이 많이 좀 진행되어서 6번이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 계엄과에서 안 알려주면 누가 아느냐. 일의 순서가 육군본부를 불러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하고 있는 그 매뉴얼이라는 걸 나한테 좀 가져와서 내가 뭘 하는지 좀 알려달라. 일의 우선순위 일머리가 그렇게 없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육군 총장 아닙니까? 예. 저는 군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포고령 내용을 보고 이것은 12.12 내용에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사성장군 출신께서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육군 말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했었던 내용 6번에서 34명이 버스로 출발했던 내용. 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사령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한 거는 맞고 어떻게 이것을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도 계획이나 매뉴얼 훈련이 안 돼 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합참 계엄과에 있는 요원으로 우선 빨리 구성을 하자. 그래서 6번이 오면 합동 근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가서 편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날 올라오라고 지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라. 그러면 합참 계엄과장한테 왜 너는 일머리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당장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었으면
이 인원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관 대행님, 이 2차를 준비했던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이따가 먼저 하십시오. 자, 석식을 위해서 9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네. 제가 그 육군본부 보고서와 관련해서 박한수 총장이 새벽 3시에 합참 이동연부를 최종 승인했다는 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기간 보고에서. 그래서 이 기간 보고서에 어떤 경위로 최종 승인하게 된 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쉬는 시간에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 시간에 다 정리해서 좀 보고하도록 다시 한번. 네, 우리 합참인원 누가 이걸 맡고 계십니까? 6번입니다. 6번. 6번인가요? 예, 그 6번에서 관련 내용 그 보고서 쓴 거 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국무대행께서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요.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합참에서 단편명령 24-35 계엄 12월 3일 당일날 22시 40분에 내렸던 그거하고 답변 명령하고 그거를 좀 저한테 열람을 시켜주세요. 그걸 보면은 합참이 지구사 계엄사령부와 지역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합참에서 그 지구 계엄사령부하고 지역 계엄사령부 몇 개를 운영했고 몇 시에 개소하고 몇 시에 완료됐는지 그 데이터 좀 이따가 21시고 시작할 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계엄 상황 일지가 삭제됐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국방부에 질의를 하니까 삭제된 게 아니라 뭐 변동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일부터 12월 3일부터 4일까지 KGX에 깔려 있는 계엄 상황 일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짧게.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까 계엄사령관 박한수 총장한테 질문했었는데 1시 16분부터 1시 47분까지 합참 지하 결심 지원실에서 30분간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최병욱,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한수가 7인의 회의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의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도 있었던 회의가 왜 여기에는 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여기 국방비서관 최병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보완해 주시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서 공개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면 공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